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제가 게이밍 노트북 리뷰를 할 때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좀 더 휴대하기 편리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좀 더 길고 작업성이 강조된 노트북은 없을까요?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휴대하기 편리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좀 더 길고 이 작업성이 강조된 노트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텔 이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MSI의 서밋 E16 플립 이보 노트북입니다. 자, 그럼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에서 MSI 브랜드 제품을 리뷰하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패키징 외형이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우선 제품 박스 외에 추가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댑터와 전원 케이블 그리고 이 펜이 있습니다. 이 어댑터 사이즈가 상당히 아담한데요. 최대 65W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MSI 펜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스타일러스 펜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트북명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선 인텔 이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이보란 인텔에서 정한 노트북 제조 기준에 맞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인텔의 인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요, 이런 식으로 인텔 이보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우선 인텔 코어 i5라든지 i7 모바일 프로세서와 함께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해서 이 빠른 성능과 높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 프로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컨텐츠 크리에이션 관련된 프로그램의 반응 시간이 기준에 충족되어야지만 합니다. 또 고속 충전과 배터리 사용 시간도 기준에 충족되어야 되고, 이 풀 HD 해상도 이상의 15mm 이하 얇은 베젤을 지닌 디스플레이, 그리고 썬더볼트 4와 와이파이 6 지원도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텔 이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노트북들은 생산성에 집중한, 그리고 좀 더 휴대성과 사용성을 강조한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MSI 서밋 E16 플립 이보 노트북은 16인치형 제품입니다. 이 CPU는 인텔 11세대 인텔 코어 i7 1195G7을 탑재했고요. 4코어 8스레드 부스트 클럭은 5GHz입니다. 자, GPU는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을 탑재했고요. 메모리는 4267MHz 클럭의 LPDDR4X 16GB 메모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썬더볼트 4를 탑재했습니다. OS는 윈10 프로 버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HDMI 포트와 썬더볼트 및 PD 충전을 지원하는 2개 USB-C 타입 포트, 그리고 웹캠 잠금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우측은 마이크 헤드폰 콤보 단자와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그리고 2개의 USB 3.2 포트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많이 접하는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15인치급에서 16인치급을 얘기할 수 있는데 16인치형 제품입니다. 해상도는 2560에 1600, QHD 플러스, 주사율은 120Hz를 지원하는 터치 지원의 IPS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세대 모바일 CPU 중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강조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죠. 1195G7 인텔 CPU가 탑재되어 있고 별도의 외장 GPU가 없는 노트북. 대충 이 정도만으로도 이 제품의 성격이 보이실 겁니다. 자, 특히 이 디스플레이가 보시는 것처럼 터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제품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히는 힌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MSI 펜까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이 모델은 그래픽 작업 및 또 다양한 업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까지 갖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가 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색상 전역의 경우 sRGB 100%, Adobe RGB 88%, DCI-P3 100%, NTSC 87%가 나왔습니다. 자, 색상 전역은 스펙대로 나왔습니다. 색상 전역이 상당히 좋죠. 특히 DCI-P3 100%는 영상 편집에서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트북은 확실히 그래픽 및 영상 편집 작업의 용도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패널 밝기는 최대 450.6칸델라가 나왔습니다. 스펙이 400칸델라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밝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밝은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밝기만으로만 따진다면 노트북용 패널 기준 거의 최상위급 수준의 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색상 정확도는 최소 0.36, 최대 2.14, 평균 1.08로 나왔습니다. 색상 정확도도 딱히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평가한 디스플레이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성능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트북의 작업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 10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 라이트룸 등을 통한 작업 성능을 살펴본 UL 프로시온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구동시키면서 오피스 작업성을 살펴본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시네벤치 R23와 블렌더 벤치 그리고 코로나와 V-Ray 등을 통한 렌더링 성능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 GPU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3D마크 벤치 테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확실히 이 제품은 그래픽 작업과 업무용의 성격이 강한 모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동영상 편집의 경우 FH 대상도 기준의 편집까지는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 편집 부분까지 4K라든지 이런 거는 커버하기엔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휴대성에 큰 영향을 주는 배터리 성능은 어땠을까요? 참고로 제가 이 노트북의 배터리 성능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표기하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제가 테스트하는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절대 그 시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방식은 별도의 절전 모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만으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속으로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을 자동으로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따라서 제가 테스트에서 보여드리는 이 사용 시간은 여러분들이 쉼 없이 계속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표를 부르고 계산을 하고 워드를 실행하고 차트 등등 표 등등 이런 것들을 쉼 없이 작업하는 환경에서 나오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사용 시 제 테스트에서 나온 사용 시간보다는 무조건 더 길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말 그대로 오피스 작업 환경에서 극단적인 최소 사용 시간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테스트된 배터리 사용 시간은 2시간 44분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3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사용 용도로 쓴다면 훨씬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배터리 휴대성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 성능은 어떨까요? 자, 이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이밍 노트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쵸?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풀 옵션을 할 경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롤은 하는데 지장 없겠죠. 자,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인데요. 게이밍 노트북들도 사실 버거워하는 게 이 배틀그라운드라서 과연 돌아갈까 싶었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돌아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업으로 했을 때 이런 식의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게이밍 성능 부분은 게임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가벼운 게임 정도는 즐기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도와 소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벤치 테스트에서 확인된 최대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장 GPU를 사용하다 보니까 GPU와 CPU의 온도가 함께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열화상 이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품의 펜 소음은 어땠을까요? 좀 더 제품의 목적에 맞게 이 렌더링 작업을 걸어놓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펜 소음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최대 소음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렌더링 같은 고부하 작업에서는 펜 소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작업 사용 환경에서는 펜 소음을 느끼기 힘들 만큼 정숙했습니다. 이제 게임 플레이 시 또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스피커 사운드와 펜 소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확장성 및 제품 내부 레이아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부를 보면 쿨링에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2 슬롯이 하나 보이고요. 웨스턴 디지털의 블랙 모듈이 탑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M.2 슬롯은 없고요. 메모리는 LPDDR4X가 적용되어 있어서 메모리 용량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장된 M.2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현재 판매 가격이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199만 원대입니다. 금액만 보면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제품이 가진 활용성 그리고 폼팩의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솔직히 금액 자체만 두고 봤을 때 비싸다 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는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 폼팩터 자체로 봐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제품이 필요한 분들의 기준에서 가격의 가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업도 하고 특히 그래픽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주어지는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휴대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작업성을 제공하고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녀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유튜브 채널 러비다투에서는 IT 관련 소식과 정보 그리고 제품 리뷰 등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